여기 단원에서 유전자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유전자라고 하는 거의 정의부터 먼저 자꾸 시작해. 유전자란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분, DNA의 특정 부분.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DNA 특정 부분이 유전자다. 이번에 이제 유전자와 단백 이게 이제 그림을 보면은 원래 우리 DNA 한 가닥을 내가 그려볼게. DNA 한 가닥. 유전 나서는 이게 복제되려면 두 가닥이 서로 분리가 돼. 이렇게 두 가닥이 분리가 돼. 아니, 두 가닥이 분리가 된 다음에 새로운 가닥이 이렇게 합성이 돼. 이렇게. 검은색이 원래 원본, 이게 새로 합성된 가닥.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복제를 한다고. 그 다음 얘가 뭉쳐. 어디서 많이 본 거지? 염색체. 이게 염색체야. 이런 식으로 뭉치는 거라고. 복제를 뜨고 그 다음에 뭉치는 거야 이렇게. 이 과정에서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이 DNA 상에 있는 단백질 정보. 이게 유전자 A면 A 단백질 만드는 정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B 단백질 만드는 정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전자 C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 이렇게. 그래서 이 영역을 유전자라고 한다고. 이 영역. 네. 그럼 DNA 중에서는 유전자가 아닌 지역도 있는 거야. 유전 정보가 담겨 있지 않아. 단백질로 고정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유전자와 단백질에서 그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다고 하는데 그 유전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 유전 정보는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 유전 정보가 뭐냐 그러면 그게 특정 단백질에 대한 정보래. 단백질 설계로. 옆에다가 메모를 해놓으면 아미노산의 종류, 그 다음에 수, 메모 안 하냐? 20가지. 그 다음에 배열 순서. 이 세 가지 정보가 단백질 정보야. 아미노산 종류, 수, 배열 순서. 저기 이제 유전자에 담겨 있다. 유전자 A 있고 유전자 B 있고, 유전자 A에서는 단백질 A 뽑았고 B에서는 B 뽑았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을 보면 유전 정보가 담겨 있어. 단백질 정보인데 여기 잘 보면 결과적으로 당나귀가 어떤 건 갈색이고 어떤 건 흰색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멜라닌 양의 차이래. 누구는 멜라닌 양이 많고 얘는 멜라닌 양이 적고. 근데 그런 차이가 왜 생기냐? 유전자에 멜라닌 단백질 정보가 담겨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효소 정보가 담겨 있어. 멜라닌을 합성하는 효소 정보가 담겨 있고, 이 유전자로부터 효소를 많이 만들면은 멜라닌도 많이 만들어서 시커매지는 거고, 멜라닌 합성 유전자가 덜 만들게 되면 그럼 멜라닌도 조금 만들고 털이 흰색을 띠더라라는 거고.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이거 네. 옆에다가 그 멜라닌 단백질 유전자가 아니야. 이거 적어놔. 멜라닌 단백질이 아니고 멜라닌 합성 효소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저 털색 관련된 유전자다. 네, 그 위에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거기서 선생님이 저 단백질에다가 히스톤 단백질에서 8종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거 뭐예요? 이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고 조각이 H1A, H1B 그다음에 총 8개가 합쳐져 갖고 한 덩어리야. 이게 파트가 8개로 나눠져 있어. 하나, 둘, 셋. 이게 아무튼 하나, 둘, 셋, 넷 다 해가지고 8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쪽 모여갖고 하나의 히스톤 단백질이 혈스 자리가 뭉쳐가지고. 다음 여기 다른 얘기도 있지. 저당분의 효소 관련해 갖고 나와 있는데, 저당이 우유에 있는 당이야. 탄수화물이 있는 건 엿당이고
우유에 있는 건 저당인데 저당분의 효소가 충분한 양이 없으면 배탈이다. 우유를 많이 먹으면. 우유 먹고 배탈 날 일은 없겠지만 유제품을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경우는 종종 있지. 케이크를 한꺼번에 이빨에 먹는다든 생크림 그럼 배탈 나거든. 이제 저당분의 효소가 많아서. 밑에 유전 정보의 흐름인데 이걸 또 그림으로 그리니까 DNA를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ATGC, CGTA. 그러니까 반대가 또 DNA가 이중 나선 구조니까 맞은편에 T, A, C, G, G, C, A, T 이렇게 있겠지. 이게 지금 DNA야, DNA. 이거를 전사를 하는데 전사를 하려면 한 가닥을 선택을 해야 된다고. 네. 그 선택된 가닥을 내가 예로 잡을게.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주형 가닥이라는 표현 써. 네. 주형 가닥. 딱 카피본을 찍어낼 때 그 템플가 되는. 그럼 DNA 가지고서 전사를 하게 되면은 RNA를 만들 수 있는데 RNA는 요거 기반으로 가닥이요, 가닥이요. 가닥. 네. T 옆에 A를 갖다 꽂고 DNA였으면 A 옆에 T를 꽂을 텐데 RNA는 T를 안 쓰니까 U를 꽂아. 네. AUGC 그 다음에 CG UA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지금 RNA를 뽑아낸 거고 RNA를 뽑아낼 때는 이 과정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우리가 전사라고 한다. 전사. 이 전사의 원리는 상부적 염기쌍을 기반으로 전사를 하게 돼. A 옆에는 원래 DNA는 A랑 T, G랑 C인데 RNA니까 AU, GC지. 이런 식으로 복사를 뜬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리보솜한테 보내면 리보솜은 이걸 기반으로 단백질을 뽑아내는데 그 단백질을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해. 번역의 원리는 이따 알려줄 건데 코돈이라고 하는 암호표를 이용을 해서 아미노산을 갖다 뽑게 되고 이거를 한 가닥씩만 더 적자. 이렇게 갖다 꽂을 때 3개의 염기당 하나씩 아미노산을 갖다 꽂아.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하나 갖다 꽂고 그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 하나 갖다 꽂고 그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꽂는데 이때 AUG에 해당하는 게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어. 메사이오닌을 갖다 꽂고 그 다음에 갖다 꽂는 게 CCG. CCG는 뭐지? CCG 프롤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롤린을 갖다 꽂아. 그러니까 RNA에 있는 염기 3개당 하나씩 아미노산이 그 지정이 돼 있어. 네. 얘는 요거 갖다 꽂고 얘는 요거 갖다 꽂고 UA 같은 경우는 특별해. 얘는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어. 이게 몇 개 있거든? 그거 시험에 안 나온다 했어요. 종결 코돈이랑 시작 코돈. 요건데 요게 이제 종결 코돈이라고 해갖고 여기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게 없어. 그 아미노산을 갖다 꽂아야 되는데 여기 꽂을 게 없단 말이지. 그 꽂을 게 없다는 것 자체가 단백질 번역을 멈추라는 신호가 돼. 네. 그 단백질 번역을 멈추게 될 거야. UAA를 만나면 종결 코돈이 3개가 있어. 우아, 우아그, 우그아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만나면은 갖다 꽂는 아미노산이 없기 때문에 네. 그 번역의 종결이 일어난다. 그래서 종결 코돈이라는 표현이 있어. 아마 네 수능 볼 때 나올 거야. 네. 그래서 뒤에는 꽂을 게 없기 때문에 멈춘다. 그리고 게시 코돈이라는 것도 있는데 게시 코돈. 모든 아미노산의 번역은 AUG부터 시작해. 이게 이제 게시 코돈이라고 해서 단백질 번역을 시작하는 메사이오닌으로 시작하거든. 네.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U, A, AU, G, C, A, U
있다고 쳐봐. 네. 그러면 스캔을 쭉 할 때 앞에서부터 세 개당 하나씩 꽂는 게 아니야. 네. 처음에 쭉 훑고 지나가면서 AUG를 처음 만나면 여기다가 메사이온이 꽂으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 뭐 저기서부터 세 가닥인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번역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일어나간다고. 그게 이제 게시 코드의 기능이야. 됐어. 그럼 이렇게 해서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고, 전사는 상부적 연비상 관계로, 번역은 코돈 관계로 한다. 자, 이제 코돈이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의미가 이 RNA 상의 세 가지 염기 서열, 요걸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요걸 네. 코돈이라고 하고, 그럼 DNA로부터 카피한 주형에 있는 세 개 있잖아. 얘도 실은 그럼 유전 정보가 있는 거지. 네.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건데 이거를 RNA로 바꾸고 지금 메사이온을 꽂아낸 거잖아. 네. 이 TAC를 뭐라고 하냐? 그럼 얘를 3염기 조합이라고 그래. 이거를 얘는 3염기 조합 아니야. 카피 뜬 그 배경되는 DNA 3개가 3염기 조합이야. 코돈의 주형에 해당하는 게 3염기 조합이라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코돈이 뭔지, 그다음에 3염기 조합이 뭔지 알았으면은 이제 밑에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자. 밥을 안 먹으니까 되게 배고프네. 쉬는 시간에 뭐 드시고 오세요? 이제 편의점. 세포 유전 정보 흐름. 전사에서 RNA를 만드는데 장소가 어디야? 핵이야. 네. 다음에 핵공을 통과해서 나오면은 세포질에서 리보솜 만나갖고 번역이 이루어지는 거고, 번역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쭉 갖다 붙게 된다. 전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봤잖아. 상호적 염기쌍고. 이게 분리가 다 된 다음에, 네. 이 분리가 되면 이제 효소가 하나 붙어. 네. 그 얘가 쫙 지나가면서 해당하는 걸 쭉 갖다 꽂는다. A, U, G 쭉 꽂으면서 이거 합성해. 자, DNA 유전 정보는 ATG 서열에 있지만, 여기 삼연기 조합과 코돈만 체크하자. 삼연기 조합과 코돈에서, 코돈이 RNA에서 아미노산 지정하는 색이 염기면 DNA 삼연기 조합은 DNA에서라고 이제 체크했는데, 근데 DNA가 두 가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표시를 해준 거라고. DNA 두 가닥 중에서도 코돈을 이제 전사한 그 주형이 있지? 그 주형에 있는 세 개가 삼연기 조합이야. 밑에 코돈표 다 만들어 놓은 거 나와 있고, 이게 단백질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설계도는 항상 같은 물체를 만들어야 설계도 아님? 비행기 설계도를 줬는데 어쩔 때는 비행기 만들고 어쩔 때 배 만들고 어쩔 때 헬리콥터 만들고 이런 설계도가 아니겠지. 네. 단백질 설계도는 마찬가지야. 그 염기가 아미노산을 지정해야 되는데, 네. 그 내내 좀 안 하면 안 돼. 존나 거슬리네. 아미노산 종류가 20종이야. 그 염기가 지금 4종이 있는데 이 염기 4종으로 아미노산 20종을 지정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AUGC가 이렇게 있고 아미노산이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해서 20번까지 있을 텐데, 이게 배치가 요게 이걸 연결하고 이게 이걸 연결하고 이게 이걸 연결하고 이걸 연결하면 염기 하나씩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려다 보니까 뒤에가 남아버린단 말이야. 남으려면 추가적으로 A가 5를 지정하고 U는 6, 얘는 7, 얘는 8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가 돼야지만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요게 문제야. AUGC를 그 아까 라이보솜이 만났어. 이걸 읽어 나가는데 A에다가 1번 꽂고 U에다가 2번 꽂고 G에 3번 꽂고 C에 4번 꽂으면 이게 단백질이 되겠지. 근데 항상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고. 어쩔 때는 A 자리에다 1을 안 꽂고 5를 꽂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5, 2, 3, 4 찍을 수도 있잖아. 또는 1, 2, 3, 8이 될 수도 있잖아. 이런 식이면 항상 같은 단백질을 만들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염기 하나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몇 개로 생각을 하는 거야? 염기 2자리가 그럼 지정하면 어떨까 그런 거야. 염기 지금 한 자리, 염기 한 자리. 이거 말고 그럼 염기 2자리면 어떨까? 그 염기 2자리라고 하는 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왼쪽에 AUGC 들어가고 여기 AUGC 들어가면
곱하기 4. 그렇지. 4 곱하기 4. 그럼 총 16가지가 나오지. 근데 아미노산은 20종밖에 없단 말이야. 요렇게 되면은 이게 앞에 16개는 1대1로 매치가 되지만 뒤에 있는 17, 18, 19, 20을 또 누군가가 중복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중복으로 지정하면 항상 이런 식으로 같은 단백질을 만들 수 없겠지. 그래서 이제 왓슨과 크릭이 뭐라 그래? 염기 세 자리가 아마 유전 암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염기 세 자리. 이렇게 세 개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면 총 몇 개의 염기쌍이니? 64. 6, 그렇지. 그게 지금 이걸로 밝혀진 거지. 이게 총 64가지거든. 저걸 어떻게 세 가지. 못 읽어요. 자, 그래서 64가지가 지정을 한다라고 된 거야. 보면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뭐 여러 개의 코돈이 지정하는 건 상관없어. 결과적으로는 이걸 만났을 때 항상 알라닌을 꽂기만 하면 돼. 이걸 만났을 때 항상 알라닌을 꽂기만 하면 되고. 알겠지? 그래서 세 자리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찾아냈다. 여기는 이미 다 설명한 거니까 전서 과정에서 핵심은 여기 T 대신에 U 쓴다는 거 그것만 강조 표시해놔. 네. T 대신에 U 쓴다. 다음 밑에 번역 보시면 코돈을 이용해갖고 번역을 하는데 여기 이것도 체크하자. 여기 코돈이야. 저거 빨리 여기 동그라미 치고 코돈. 그러면 위에서 누가 3연기 조합일지 체크할 수 있어? 그 밑에 있는 거 같아요. 그렇지. TTG가 3연기 조합이다. 얘가 이걸 체크해달라고. 코돈이 뭔지, 3연기 조합이 뭔지. 이제 나머지는 내가 설명 다 한 거니까. 네. 여기 RNA 같은 경우는 핵공 통과해서 나오는데 이 핵공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되게 드물어. 되게 선택적으로만 통과할 수 있거든. 너 웬일로 봤을 때 되나? 네? 그냥 싫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맞아, 싫어. 나도 싫어. 너가 또 옮겨갖고 씨. 그래서 기침할 때마다 했다. 내딸 지금 감기 걸렸고 또 그렇다잖아.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계속 끼워드릴게요. 감기 걸렸으면 껴. 그냥 그게 매너야. 요거 재사용하는 게 유전부 체계의 공통성. 이게 되게 특별한 거지. 대장균부터 사람까지 할 거 없이 코돈부터 다 똑같아. AUG면 메사이론이고 그런 식으로 다 똑같아. 조결부도 다 똑같이 써. 그걸 이제 진화의 증거로 보는 거지.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 이렇게. 저수랑 다음 이걸 이제 어디에 활용하냐라고 하면 이런 걸 활용하십니다. 그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을 낮춰주는 호르몬이 필요한데 그 호르몬이 인슐린이란 말이야. 이 호르몬을 충분히 못 만드는 사람이 당뇨 환자인데 그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그걸 어떻게 해? 대장균한테 그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대장균이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겠지? 그걸 추출해갖고 주사로 놔줘. 그렇게 하면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유전보 체계의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표를 쓰기 때문에. 그럼 유전자 이상과 유전병인데 이 유전병은 이 그림을 좀 잘 봐야 돼. 원래 정상 DNA는 C, T가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그러면 이거 기반으로 RNA를 카피하면 즉 전사하면 GAA가 되겠지. 네. 그럼 G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꽂으면 이게 글루탐산이라는 단백질, 아미노산이야. 이 글루탐산은 강력한 수용성 물질이야. 물에 잘 녹아. 이 글루탐산은. 근데 비정상으로 유전자가 하나가 바뀌는 거야. CAT로. 하나가 바뀌었지. 그랬더니 GUA로 바뀌지. GUA로 바뀌면 이게 발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꽂는데 발린은 지용성, 기름에 잘 녹는 아미노산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 물이랑 친한 거랑 기름이랑 친한 거랑 색토막 하면서 아마 배웠을 거야. 물이랑 친한 게 바깥쪽을 구성하고 물이랑 안 친한 기름 성분이 안쪽을 구성한다는 얘기 했잖아. 얘도 똑같아. 원래 아미노산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단백질이 되고 이게 뭉치잖아. 뭉칠 때 바깥쪽에 친수성, 물이랑 친한 아미노산이 배치되고 안쪽에는 그 소수성, 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아미노산이 안쪽에 배치된다고. 그럼 얘는 원래 지금 어디 있었을까? 글루탐산은? 바깥쪽.
그렇지. 바깥쪽에 배치돼 있었겠지? 근데 이게 발린으로 바뀌게 되면 지용성으로 되면서 안으로 쑥 들어가지 않겠냐? 정상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이 정상적인 구조가 있었는데 이게 한쪽으로 쑥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럼 구조 형태가 바뀌지. 네. 이 형태가 바뀌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바뀌어? 헤모글로빈끼리 결합할 수 있게 바뀐 거야. 원래 헤모글로빈끼리 결합을 못하는데 밖에 있던 아미노산이 기 들어가면서 구조가 바뀌고 그 바뀐 구조 때문에 아미노산 헤모글로빈끼리 연결되게 된다고. 그럼 이게 연결되면은 늘어질 거 아니야? 늘어진 적혈구 모습이 이렇게 된다고. 원래 동글동글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늘어진다고. 헤모글로빈이 쭉 일자로 연결되고 그래갖고. 그럼 얘는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이런 가지 부분에서 띡 걸린단 말이야. 그럼 추가적인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고 빈혈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 대신 장점은 있지. 말라리아에 내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가 별로 없는데 아프리카에는 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야 다. 그래서 뭐 무슨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저거를 놔주면 잘 되는 거야? 살아남는다. 아니야, 이거 유전자가 아닌데. 이걸 계속 만들어야 돼 유전자에서. 됐고 뒤에 있는 문제집 다 풀어보시면 돼.